제가 보기엔 되게 쉬워졌다고 생각하는데 10초 미만입니다. 걸 준비했던 적이 있었는데 경력고민 상담소! 이건 뭐예요, 이건? 저 장난감 같은데? 갑자기 생겨가지고 뻔히 보이지만 위에 뭔가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쉽지 않겠는데, 이것도? 이게 다 고민인 거예요? 진짜 많네요. 중요한 이게 추신. 답변은 토스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주 토스할 것 같은데 민채기님이 한번 고민을 뽑아주시죠. 진짜 초등학생 이후로 이런 캡슐을 뽑아보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연구소 RA를 하면서 연구원이 제 적성과 맞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변리사 자격증에 관심이 생겼는데요. 새로운 기술에 대해 알아가는 걸 좋아하는 저와 맞을 것 같은데 시험 난이도와 준비 과정 그리고 향후 전망이 걱정되어 고민 중입니다. 변리사는 어떤 적성과 성격에게 잘 맞을까요? 또 연구소 기술사업화 부서에서 일하려면 변리사 자격증이 꼭 필수일까요? 네. 제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일단 마지막 질문부터. 연구소 기술사업화 부서에서 일하려면 변리사 자격증이 필수인가요? 변리사 자격증이 있다면 특허를 이해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분명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술사업화 업무가 굉장히 넓고 다양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변리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새로운 지식들을 공부하면서 충분히 업무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의 난이도 준비 과정. 제가 사실 20년 전에 시험을 봤을 때보다 지금 제가 보기엔 되게 쉬워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공부한 학생들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만 2년은 풀로 다른 거 없이 풀로 공부를 하면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으나 시작하면 그때는 몰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전에는 변리사가 되면 대부분 특허법인이나 특허사무소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업에서 변리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추세가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 같은 연구소에서도 변리사를 찾고 있고요. 그리고 적성과 관련된 고민도 있는데요. 변리사 업무 중에는 어떤 고객 관리라든지 어떤 새로운 건을 유치하고 연구자 상담 같이 어떤 외향적인 성격이 필요한 업무도 있고 명세서를 작성한다든지 어떤 서류 작업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필요한 것은 법 개정이 정말 잦아요. 판례도 중요한 판례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을 뽑아볼까요? 부장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캡슐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게. 여기서도 창의력이 필요하네. 바이오 분야 취업 준비생입니다. 최근 선배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기술 사업화 직무에 관심이 생겼는데요. 현재 일하고 계신 분야에서 석박사 졸업생이나 연구자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경력 경로나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공계 전공자로 기술에 대한 배경을 살리면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직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이오 분야. 강 부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이게 기술 사업화 직무라는 게 되게 범위가 클 수가 있어요. 기술 사업화하는 게 옆에 계신 변리사님도 계시고 민채김이나 저 같은 그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심사역의 업무도 있을 수 있고요. 가장 원초적인 본인이 개발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 스타트업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통상의 세 가지 경로, 정출연, 아카데미아 또는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본인이 연구했던 전공을 살리고 싶으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스타트업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창업을 하셔도 되고 또는 그런 유사한 스타트업의 초창기 멤버로 혹은 그냥 그 연구원으로 취업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컨설팅 쪽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 계신 분들 뭐 컨설팅 회사나 혹은 또 뭐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도 유용하게 이공계 직군에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력 중간에 한번 컨설팅 펌을 준비했던 적이 있었는데 막상 이제 거기 지원을 할 때 알아보니까 이공계에서 학위가 있거나 연구 성과가 있는 경우에 그 컨설팅 펌에 들어갈 때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를 주고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요새는 정말 많더라고요. 만약 이쪽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글로벌 3대 컨설팅 펌을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 세 군데 모두가 이공계 학위를 인정해 주고 있어서 그쪽도 충분히 좋은 기술 사업화에 있어서 충분히 재밌는 일을 하는 업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한번 컨설팅 펌 분들이 나와주시겠죠? 그분들이 대답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이게 바람. 감사합니다. 벤처 캐피탈에 입문하고 싶은 바이오 전공 석사 과정생입니다. VC는 사회초년생이 진출하기 힘든 분야라고 들었는데요. 주변의 VC 재직자분들의 이전 커리어와 경험이 궁금합니다. 창업이나 스타트업에 근무해 본 게 필요할까요? 어떤 경험 혹은 역량을 쌓으면 VC가 되는데 도움이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바이오 전공은 아니지만 이 VC에 관련된 질문이라 대답을 드리면 창업이나 스타트업에 근무해보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그들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게 리스크로 갈지 이익이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파악하는 능력은 책으로 읽어서는 어렵다. 체득이 된 것을 그 사람이 질문할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있으면 너무너무 좋지만 아니더라도 충분히 RA 인턴을 통해서 그 씬을 경험하고 여러 경험을 쌓다 보면은 충분히 그와 유사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RA 방식을 통해서 VC 진로로 가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장님께서? 일단 제 이력을 말씀드리면 저는 박사학위 이후에 바로 스타트업 초기 멤버로 합류를 했었고 그래서 7년 동안 R&D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경험이 지금 투자심사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심사역에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사무실도 그렇고 제 주변의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을 봐도 처음 커리어가 벤처 캐피털리스트인 경우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제약사 경험이 있거나 혹은 뭐 스타트업 경험이 있거나 혹은 애널리스트 경험이 있거나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은 기술 개발, 신기술 개발은 전체 제품 프로세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미만입니다. 논문과 제품의 차이를 말씀드리면은 논문은 약간 과장해서 100번 중에 한 번만 성공을 하면 논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은 100개 중에 한 개만 불량품이 나와도 실패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 겪어봤는지 그런 고민을 해보셨는지를 꼭 체크를 합니다. 이런 거 고민해 보셨나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이 스타트업에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공계 학생들의 진짜 살아있는 질문들을 접해서 그들에게 조금 더 진짜 구체적이고 가까운 답변을 해줄 수 있어서 좋은 자리였습니다. 저도 질문을 보고 굉장히 구체적이라서 놀랐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는 그렇게까지 질문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화돼서 이공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이공계 학생들 살아있는 궁금증과 고민을 들어보면서 정말 깊이 공감을 많이 했고요. 이런 두 번째 세션이 그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력 고민 상담소.